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테스트 강준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테슬라 모델 X입니다. 테슬라에서 팔고 있는 여러 차종 가운데 준대형 SUV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테슬라 모델 X를 시승을 같이 하시면서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모델 X의 겉모습 디자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장르는 준대형 SUV입니다.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보다도 덩치가 조금 더 큰데요. 이 차의 차체 길이는 5m가 조금 넘고 너비는 2m를 꽉 채웁니다. 그런데 이 차가 SUV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SUV하고는 조금 더 비율적으로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가령 앞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는 엔진이 없는 전기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보닛 길이가 굉장히 짧고 또 앞 휠과 범퍼 사이의 간격인 프론트 오버행도 굉장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모습부터 디자인을 설명을 드리면 이 테슬라의 전체적인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닛의 뻗어나가는 형태, 그리고 이 램프의 조형, 그리고 그릴과 범퍼, 그리고 이 보닛이 맞닿은 지점들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마치 약간 좀 조약돌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 모델 X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호판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이렇게 뒷배경이 파란색의 좀 전기차 전용 모양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번호판 디자인마저도 모델 X의 디자인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으로 쭉 이제 저와 함께 보시면은 이 차는 가장 특징이 넉넉한 휠 베이스 그리고 매끈한 루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SUV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SUV하고는 다르게 A필러에서 꽁무니까지 이 선들이 굉장히 좀 쿠페형 세단같이 뻗어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하고도 비슷하게 리어 오버행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이 차가 참 군더더기가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도어 손잡이도 일반적인 도어 손잡이가 아니라 누르는 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좌석을 열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프레임이 없어서 마치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열 도어인데요. 테슬라에 따르면 이 2열 도어의 명칭이 팔콘 윙이라고 합니다. 여는 방식은 앞좌석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갈매기가 날개짓 하듯이 이렇게 하늘로 활짝 열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어에 열리는 곳도 이렇게 천장의 왼쪽 좌석, 머리 공간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몸을 수그린 상태로 타실 필요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선 상태로 이렇게 가볍게 타시면 되게 됩니다. 도어를 닫힐 때는 이 부분에 이렇게 원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 열림 방식을 두고서 만약 소비자께서 옆차와의 간격이 좁게 되면은 혹시나 2열 좌석에서 바깥으로 내리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에 따르면은 옆차와의 간격이 최소 30cm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문을 열고 닫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뒷모습을 보실 텐데요. 뒤쪽에서도 뭐 앞하고 옆 디자인하고 굉장히 완성도 높게 조화롭게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뒷모습에서도 군더더기가 없고 특히 이 루프에서부터 꽁무니까지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마치 요즘 유행하는 좀 쿠페형 SUV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고속에서 다운포스를 높여주는 리어윙도 달려있고 램프는 이렇게 겉에 표면은 클리어 타입으로 안쪽에는 이렇게 D자 모양으로 LED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모델의 배지하고 이 100D, 이 차의 성능 트림을 나타내는 100D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머플러가 없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는 참 군더더기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X의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SUV인 만큼 2열 좌석하고 3열 좌석 공간이 얼마나 쓰임새가 좋은지 먼저 2열 도어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델 X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2열 독립 좌석인데요.
이 가운데 좌석 대신에 이렇게 좌우 각각 앞좌석하고 동일한 시트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탈 때 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몸을 수그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타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시트다 보니까 앞좌석하고 동일하게 몸을 잘 떠받치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181cm인데 앞좌석을 저의 포지션에 맞추고 뒤에 앉았을 때는 주먹 한 개에서 한 개 한 반은 못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건장한 성인 정도가 탔을 때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도 역시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센터페이스에 있는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아래 보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 조작 버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밀거나 또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맥시멈으로 뒤로 민 상태인데 가장 뒤로 밀었을 때도 공간이 아주 광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먹 한 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앉았을 때도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멀리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원터치 버튼이 있는데 이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도어를 모두 개방하는 상태가 되고요. 차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도어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탔을 때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X의 3열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열로 진입할 때의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열 좌석 등받이 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으로 앞으로 바짝 밀착시킨 다음에 등받이까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3열 좌석은 2열하고는 다르게 독립 시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차가 뭐 팰리세이드나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대형 SUV처럼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키가 181cm인데 일단 머리 공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등받이의 각도도 뒤로 소폭 누워있는 형태라서 장거리 여행은 힘들겠지만 잠깐 이동할 때는 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다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2열 좌석을 원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탔을 때는 이 2열 좌석 승객도 조금 앞으로 양보를 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열에도 보시면 이렇게 귀동에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겨울이나 여름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열에서도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열 좌석을 뒤로 눕히면 되는데요. 3열 좌석 어깨 부위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한 번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뒤로 젖혀지게 되고요.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좌석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또 누른 상태로 밀어주시면은 넓고 평평한 공간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대형 SUV하고 비해서는 조금 더 작동 방법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옆쪽에다가 원터치 버튼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공간 활용성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터치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차의 가격이 1억 1,500만원 정도 합니다. 테슬라의 다른 모델에도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센터페시아의 캐로 형태로 마치 태블릿 PC 같은 이런 모니터를 중심으로 골격을 짰습니다. 그래서 흔히 누를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 공조장치, 에어컨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이 계기판에도 아날로그 타코미터 대신에 통째로 디지털 모니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이 바로 이 왼쪽에 달린 3가지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방향지시 등과 와이퍼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기능,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준자율 주행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이 오토파일럿 조작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기어 레버가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른쪽 방향지시 등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기어 레버를 넣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당겨서 N, D, 그리고 파킹은 끝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시원스러운 앞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차들은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차는 거의 정수리 윗부분까지 유리로 덮여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트로행의 스페이스 투어러하고도 비슷한 게 특징인데 덕분에 마치 운전할 때는 컨버터블에 탄 것처럼 개방감이 좋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필러까지 스웨이드 재질로 감싸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 다 가죽이고요. 이 부분은 원목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런 스티어링 휠의 조작 버튼류, 이 부분도 플라스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방향지시 등이라든지 이 윈도우 조작 버튼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 거는 상관없는데 작동 질감까지도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어 레버가 스티어링 휠 칼럼 쪽에 달려 있다 보니까 보편적인 기어 레버가 달린 위치는 널찍하게 수납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원목 형태의 덮개로 내려와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덮개를 위로 올려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두 개가 달린 거 외에는 그다지 특징은 없습니다. 다시 닫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널찍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부분에도 컵홀더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랄까, 슬라이딩 할 때 좀 뻑뻑해서 이렇게 작동 질감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X의 스마트 키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키 디자인을 보시면은 테슬라 모델 X의 실루엣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키를 보태보시면은 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의 키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차의 앞부분, 보닛 부분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두 번 눌러야 되는군요. 두 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앞에 보닛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차는 아시다시피 엔진이 없는 차다 보니까 앞좌석에서도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앞에도 보스턴백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나름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정중앙 버튼을 2번 누르시게 되면은 차에 이제 잠금 장치가 해제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램프 앞쪽이 또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의 창문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2번 누르시게 되면은 2열 좌석이 멀리서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좌석을 열 때에는 오른쪽 창문 버튼을 2번 누르면은 저런 식으로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의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2번 누르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저런 식으로 개방이 되게 됩니다. 닫힐 때도 이 키로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좌석 팔콘 윙을 닫으려고 하면은 2번 마찬가지로 하나, 둘, 네, 저런 식으로 닫히게 되고, 오른쪽 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더블 클릭하듯이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되게 굉장히 좀 군더더기가 없이 완성도가 높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막상 문을 열어보면은 가격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조립 품질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도어 안쪽에 고무 패킹으로 마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러프한 것 같아요. 이런 커팅 부분들도 균일하지가 않고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들이 조금 1억 원대 이상의 차에서는 경험하기 좀 어려운 그런 품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행 중에 풍절음이 크다고 느꼈었는데, 일단 윈도우 프레임이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필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많이 들이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테슬라 모델 X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의 파워트레인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는 일단 배터리가 100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 모터가 앞뒤 차축에 하나씩 있어서 4바퀴를 모두 굴리게 되고요. 최고 출력은 약 420마력 정도,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5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나 쉐보레 볼트 EV 같은 대중전기차보다도 항속거리가 조금 더 넉넉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초창기에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가속 성능이 우수한 걸로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요. 이 차는 실제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9초입니다. 이 수치로 비교를 해보자면 기아 자동차 스팅어 3.3 GT, 그리고 제규어 F타입 3.0 슈퍼차저 등과 비슷한 수치를 갖고 있는데, 막상 가속을 해보면은 이 가속할 때의 질감은 전혀 딴판입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회전수가 무르익을수록 최고 출력을 내는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 모터가 전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최대 토크를 뿜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몸이 좀 파묻히는 듯한 그런 가속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 같은 게 테슬라 이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고객들은 이렇게 좀 강력한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 센터페 시야에 보면은 출력을 2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표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제로백이 보통 7.9초에서 8.0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그냥 보편적인 중형차 정도의 가속 감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이렇게 좀 가속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실내로 스미는 어떤 기계장치의 엔진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터 소음 같은 것들이 들이주는 게 특징인데, 반면에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한 게 이 바닥 소음이나 외부에 있는 풍절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노면도 요즘의 SUV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노면을 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을 조금 해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범한 도로에서 그냥 평범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주변 시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좌석 창문의 면적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 사이에도 쪽창문을 마련을 해놔서 약간 이런 교차로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좀 옆쪽의 시야도 확보하기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 지름이 꽤 큰 편이고, 림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손이 작은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회생제동 시스템인데요. 전기 모터가 거꾸로 돌게 되면 발전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발전기가 에너지를 걷어들여서 다시 배터리로 조금씩 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마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기차는 특징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른발 하나로도 가속과 제동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신호가 걸렸을 때 먼 거리에서 가속 페달을 서서히 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완전 정지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항속거리를 키우기 위한 요령은 이 신호가 걸렸을 때 멀리서부터 가속 페달을 서서히 떼서 이 회생제동 에너지를 조금 극대화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아직 이 전기차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도 2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표준 모드가 있고 약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약하게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느낌으로 제동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경기도 여주에 와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전용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18곳 정도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횡성 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슈퍼차저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차의 항속거리가 400km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강남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서 여기까지 한 편도 70km 정도를 이동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현재 한 338km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항속거리가 긴 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장거리 주행까지 염두에 둔 소비자 입장에서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센터페 시야를 보게 되면은 마치 노트북 화면을 세로로 뒤엎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통째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가장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공조장치라든지 각종 차량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자동차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라든지 차의 서스펜션,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낮음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총 높이를 5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의 안팎 조명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주행 모드, 오토파일럿, 이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이고요. 그리고 차량, 또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차의 기능을 조작할 때 운전자의 시선이 화면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주행 중에 조작하는 것은 조금 수고스러운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행 질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자동차를 제작한 그 노하우가 적다 보니까 뭐랄까 좀 차체 이런 요철 부분들을 지나갈 때 조금 더 요철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차체 가장 아랫부분에 무거운 배터리를 깔다 보니까 차체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서 고속주행 등에서는 차의 안정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굽이길에서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차의 고동이 좀 안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토파일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요. 스티어링 휠 왼쪽 뒤편에 보면은 3개의 장치가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 오토파일럿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가장 아래쪽 버튼을 운전자 몸쪽으로 2번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경고음이 생기게 되면서 이 계기판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스티어링 휠 표시가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재 속도라든지 차선을 스캔해서 차가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현재 달리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판단을 해서 이 기능에 대입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하면은 이 차는 시속 100km를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트럭이 가고 있는데 차간거리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의 끝부분을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돌려서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런 식으로 차간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차간거리를 유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저는 현재 7단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2차선을 달리다가 앞에 차가 조금 느리게 간다, 그럴 때는 이제 왼쪽에 추월 차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럴 때도 굳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왼쪽 방향 지시등을 누르게 되면은 차의 센서가 뒤쪽에 차가 오는지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앙을 유지해서 다시 달리게 되고요. 추월 차선을 합류한 뒤에는 다시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눌러서 이 차 외부에 있는 센서가 충분히 차의 주변에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끝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계기판도 일반 차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차선을 스캔을 해서 가벼운 그래픽을 띄우게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소나타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 앞에 가는 차도 그래픽으로 조그맣게 띄우게 됩니다. 지금 차선을 왼쪽으로 하나 이동을 했는데 오른쪽에 그래픽이 띄우는 게 보이시나요?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차와의 거리까지 계산을 해서 띄우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중형 세단은 저런 식으로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밴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각 차의 장르별로 실제 아이콘도 그 차하고 동일하게 띄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띄우고, 위쪽은 속도계, 그리고 왼쪽 하단엔 외부 온도와 현재 배터리의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잠깐 모델 X의 가속 감각을 느껴보겠습니다. 와, 빠르다. 옆에 있는 강동희 기자는 전기차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얼굴이 많이 상기된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속 감각이 굉장히 폭발적인데 놀라운 거는 몸에 걸리는 부하가 적습니다. 일단 4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배터리가 차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서 자연스럽게 고속에서도 속도를 높여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 X의 충전 포트는 테일램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가볍게 터치를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충전 소켓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깜빡깜빡 하면서 들어가게 되네요. 계기판을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충전기를 물려놔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뜨면서 현재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슈퍼차저로 충전 중. 저희가 지금 286km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충전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득 찰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끝나고 다시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한 280km 정도에서 충전기를 한 10분 정도 물렸는데요. 지금 전량이 357km까지 한 80에서 90km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충전이 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고객들은 이처럼 현재 전국 18곳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지비 차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